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2월 16일 오후 4시 4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해양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 제가 꾸준하게 좀 방송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좀 지금은 바닥을 좀 잘 다져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닥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선해양이 2분기 때 8월부터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그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미지옥 구간이다. 좀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 후에 여기서 바닥을 이때는 장이 좀 안 좋아서 떨어졌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다져나가고 있다. 이게 하락 흐름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평균적으로 수치를 그려보면은 요 부분이죠. 제일 많이 맞물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아래 바닥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등락폭이 여기 안에서도 한 20% 정도는 됩니다. 등락폭이 20% 정도 돼서 얘가 하락 흐름으로 좀 빠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그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오히려 세력들이 아래서 물량을 굉장히 잘 다져나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해양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선해양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우조선 관련해서 인수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여러 이제 그 찌라시가 도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한국조선해양 해양 빅딜, 빅딜이라는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독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인데 그 독점 부분에 있어서 유럽 관련해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거죠. 독점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경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비중의 큰 폭을 차지하는 게 조선 관련주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조선해양의 빅딜 무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가 요거는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 EU의 반독점 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라고 하죠. 이 대놓고 그냥 야, 니네 해봤자 어차피 안 해줄 거야. 그냥 이거 좀 괘씸하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LNG 운반선 분야의 독점 가능성이 문제가 됐고 EU 당국이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측이 중공업그룹 측이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에는 딱히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그룹사 엔진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친환경 시장 확대로 기업 결합 불허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봤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한국 조선해양이 현재 아시겠지만은 지금 거의 한 160% 가까이 되는 수주를 연간 목표액이 149억 달러잖아요. 저는 항상 이거를 강조해요. 근데 요게 요번 2021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2022년에도 이러한 수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2020년 있죠. 2020년에 수주 목표액이 얼마를 달성했죠? 135%가량 달성했습니다. 135%, 160%, 또한 150%. 이 2020년에 수주 맺은 거는 아마 2022년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순부터는 적어도 반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우리가 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들고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이유,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조선해양 2020년 연간 수주 목표액 평균치가 약 15조 정도 돼요. 15조 정도 되는데 이 목표액의 135% 정도 달성. 그리고 2021년 이번 연도죠. 연간 수주 목표액 한 15조 정도 돼요. 이것도 똑같이 15조에 16조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2021년에 얼마를 달성했냐? 지금 151% 정도 달성했다. 아마 연말까지 160%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상 연간 수주 목표액 이것도 15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주 판매량의 한 160% 정도, 그러니까 150으로 잡을게요. 정도 달성 예상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2020년도가 2022년도 늦으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1년도 목표액은 2023년도 그리고 2022년은 2024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근데 2분기 때 주가가 빠진 거는 공사손실 충당금이라고 후판 가격이 2배나 인상을 했죠. 6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손실 충당금이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전부 다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다 적자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주가가 그것 때문에 확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물론은 어느 정도 영향력은 좀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에 영향이 분명히 미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한국조선해양은 매출로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많이 털어냈죠. 이건 지울게요. 한국조선해양. 악재들이 뭐가 있었죠? 대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악재가 좀 있었고요. 어쨌든 조선주, 해운주는 전부 다 좀 악재가 단기적으로 있었는데 다행히도 한국조선해양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어도 단기적으로 악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판 가격,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 60달러에서 110달러 상향됐다. 되어서 중간에 이렇게 오르면은 공사손실 충당금 발생.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이 공사손실 충당금이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적자를 받죠. 이렇게 보시면 종목 분석할게요. 보시면 여기서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1조 단위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7천억을 적자를 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악재들을 좀 다 털고 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요 실적 부분이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달라요. 매출액이 아무리 좋아도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면 그냥 매출만 좋은 거예요. 매출만 좋은 거 빈 깡통이라는 소리예요. 사실 매출만 좋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 버리면 마이너스 적자잖아요. 그럼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이 공사손실 충당은 어쨌든 악재들을 좀 털고 나가려고 한 거고요. 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좋아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후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바닥권에.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다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10만원 아래면 신규 접근도 저는 무탈이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방송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